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홍천,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키워드로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변수입니다. 대선이 오늘부로 해서 꼭 50일 남았더라고요. 이게 대선판에 변수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자면요. D-50 대선판에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분 쓰시는 동안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시작했는데 잠룡으로 좀 거론이 됐던 분들의 어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한 8명 정도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요. 양향자 의원이 또 개혁신당 탈당해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출마를 선언했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홍천 의원 먼저 답을 쓰신 것 같네요. 예. 변수가 있긴 있습니까? 이 반명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예. 끝까지 한자로 써버렸는데 예, 반명. 반명 개헌연대가 네. 성사가 될까 말까. 반명 개헌연대가 성사가 되면 1대1 구도가 가능하고 예. 거기서 법치와 공화주의를 찬동하는 세력들이 다 결집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빅텐트가 된다면 네. 해볼 만한 싸움이고, 그게 아니고 2017년처럼 이재명 대 여러 후보가 되면은 해보나 마나한 게임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두 번째 질문과 약간 겹치는 말씀이어서 이따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당을 좀 구분해서 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막판 투입이 변수가 될 것 같고, 민주당은 변수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경선 룰을 가지고 일부 주자들이 불출마 결심을 공식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당내 지금 현재 제3지대 빅텐트의 이재명 대표의 반명 인사들이 모일 거다 그런데 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 힘이 지금 한덕수 지금 대행이 초기에 국민의힘 경선판에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그 진흙탕 속에서 자신이 진주가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막판 투입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거센 그런 정치적 또 공개 압박을 이겨내면서 또 우리 당내 또 후보자들의 또 곱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막판 후보 단일화 그 그림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마지막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요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주말부터 여론조사의 대선 주자로 좀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차기 대선의 가상 양자 대결을 좀 정리를 한 것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리된 거를 좀 지금 바로 띄워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후보를 54% 정도대로 앞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양자 대결 상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좀 이 중에서 의미를 좀 찾아보자면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 양자 대결에서 좀 격차가 가장 적게 나와요. 보니까 한 26%대 안팎으로 이제 격차가 나오더라고요. 조홍천 의원 보시기에는 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여권 주자 중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 지금 다른 분들은 35에서 29%까지 격차가 나는데 네. 한덕수 대행은 26.6% 격차가 나서 가장
좁혀졌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주의해 보셔야 될 게 이재명 후보는 뭐 54에서 54.4 그냥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누가 예. 오도. 네. 거기에 근데 이제 한덕수 저 대행이 가면 조금 그 많이 붙고 뭐 한동훈 후보가 가면 덜 붙고 그런 정도인데 이미 누가 와도 과반을 차지한다는 거. 이재명 전 후보가. 대표가 예. 그건 뭐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더 해볼 게 없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건 어쨌든 이 탄핵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구속 취소가 되고 돌아오고 그래서 마치 뭐 무죄를 받은 것처럼 약간 들떠 있고 그러니까 좀 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고 단절하고 탄핵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네. 그거 없이 그냥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일부 후보들이 지금 높은 포인트를 받는다고 글로 쫓아가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나 혹은 민주당 지지층은 뭐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3분의 1 정도도 아마 지금 국힘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 이재명은 54에서 55, 나머지는 3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 그래서 하긴, 이건 예. 뭐 큰 의미가 없다. 일단은 아직은 대선 후보 등록도 시작이 되지 않았고 각 당의 경선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 이재명 전 대표의 54%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 보시긴 좀 어때요? 지금 이제 차기 대선 가상에서 양자 대결에 저는 뭐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예. 저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지만은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국민마다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계속 저런 분위기가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절대적인 그런 우월성이 저렇게 계속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특히 국민 여론이나 중도 모당층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이 판에 지금 현재 대선 전략이나 전술이 지금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30% 중반대의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즉 그 말은 국민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비호감 그러니까 과도한 입법 권력의 그런 남발과 남용 이런 문제점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권력과 대총들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 다음에 청산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걸 국민의힘이 제대로 따먹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즉 그 말은 보수 우파가 그러니까 결집을 했어요. 그 보수 우파의 결집은 민주당이 만일 대통령이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실수를 하고 국민들이 탄핵까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결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 쉽게 말하면은 정당에게 또 뭐 진영에 위기가 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위기가 보수 우파의 결집을 그게 위기의 바로 신호인데 그 결집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주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당의 스탠스만 유지해주면은 되는 것처럼 인식한 이 바보스러운 행동이 예. 바로 이재명 대표의 저런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50% 가반수 이상대가 지금 나오는 국민들이 저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저거는 즉 중도 무당층 입장에서 국민의힘 니네들 그렇게 하면은 니네들이 아무리 뭐 열띤 경선을 벌린다 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포켓 정당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예. 우리는 당신네들 제대로 쳐다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경고예요. 이 경고가 저렇게 계속 뜨고 있는데도 네.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미지는 여전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덮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거부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예. 그걸 지워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저 여론조사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이제 전체 조사도 한번 보여드리면 그 조사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48.8%고요. 여야 후보로 좀 망라해서 좀 이렇게 전체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10% 아래입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저거 보세요. 지난번 2017년도도 조기 대선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조기 대선이 왔지만은 그 조기 대선판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획득한 그런 득표율은 41%대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들 다 나머지 합치면은 그러니까 홍준표 능가하는 우리 거죠? 당 그때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그리고 유승민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후보 예, 이렇게 세 당 후보를 흔히 말하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말리 구성이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53%예요. 예. 그때 문재인 지금은 대통령 봤을 때는 반 이재명을 다 합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국을 보는 인식이나 네, 지금 대처하는 이 방식이 이재명 대표 이 사람을 반 이재명 뭐 구호만 외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는데 예, 그거는 쏙 빼버리고 우리 당 후보 경선 이제 열심히 치러내고 네,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막판에 뭐 한덕수 또 지금 현재 그런데 불러다가 막판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 반전 드라마라는 게 2002년도에 그 의계인을 예. 그 23년이 지난 그 그림을 이미 이렇게 그 수가 다 읽혀버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먹히겠냐 이거예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당내 뭐 출마 촉구 연판장 돌리고 하잖아요. 이런 의원들의 행태는 철딱선이 없는 짓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차출론이 나오는 건 이건 해당 행위다. 왜냐면 당내 주자들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출마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좀 공감하시나요? 뭐 총장님? 하나하나 말만 뜯어보면 뭐 틀린 말은 없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민당서부터 해가지고 한 80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 정당이라고 네. 자부를 하고 있는데 당원도 뭐 수십만 명 되고 정말 그 안에 용이 몇 마리가 꿈틀대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또 자체 인재를 발굴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뭐 분위기도 띄우고 하는 모습. 과연 이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인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갑자기 거제시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떠올랐는데 네. 어쨌든 그 뭐 조선소가 많고 노동자들이 많긴 하더라도 지리적으로 부산 바로 밑에 있고 BK고 그동안에 201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장을 독점해왔던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이 한 57%, 국민의힘이 한 38%, 거진 20% 표차로 시장을 내줬어요. 네. 그때 뭐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에서 막 내려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전환길 강사도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투표율이 4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담양은 63%인가 4%까지 나왔고요. 예. 어쨌든 핫한 곳이 두 군데였는데 한쪽은 60대 중반, 한쪽은 40대 후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찍고 싶은 사람들이 창피해서 못 나간 거예요. 투표율이 낮은 것 자체가. 낮은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창피하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뭐 석방이 돼가지고 관저로 돌아오고 뭐
거기서 매일 시위를 하고 뭐 정신승리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엘리트 정치인들은 또 당의 그 지도부는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가르마를 타줬어야죠. 그러면 아니 그래 뭐 저기 어디 가나 강성 지지층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바로 가는구나.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불통 그리고 뭐 막 폭주할 때 국민의힘이 그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쏴 죽이기 바빴지. 예. 그 혼자 한번 견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책임을 느낀다라고 해야지 그 다음 하는 말들이 진정성이 있을 건데 예. 그거 없이 그냥 같이 놀다가 지금 어느 순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나니까 그냥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플랜 B를 세우지 못하고 그렇죠. 휩쓸린 거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 공통됩니다. 네. 어쨌거나 굳이 이 비상계엄뿐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은 뭘 했고 네. 그게 어떤 결과로 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처절하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지. 지금처럼 뭐 밖에서 뭐 핀치히터 하나 모시고 와가지고 하면은 이거 대박 날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계속 예. 50대 중반대 30대 중반으로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나 이런 데서는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좀 만류를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겠다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자제를 좀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한덕수 카드는 살아있는 채로 갈 것 같기는 한데요. 다시 좀 당내 경선 얘기로 돌아가서 주말 동안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 불참인 거고 대선은 또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 중도 확장력이 좀 있는 것으로 평가받던 두 사람이 빠지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다수고 한동훈 전 대표 혼자 그냥 탄핵 반대파, 안철수 의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경선을 치르면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끊고 가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최대의 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쉽게 말하면은 언젠가는 끊어야 될 그런 관계인데 예.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뭐 어정쩡한 지금 이 상태가 결국은 이 낭패를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염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청렴하고 수치를 아는 마음이 염치래요. 그러니까 염치의 반대는 또 파렴치거든요. 네. 파렴치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우치지 않는 걸 또 파렴치하다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염치 없이 하찮은 리더에게 목을 매는 그런 집단은 죽기를 작정하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그런 바보 짓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정권은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을 우리가 자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당론까지도 그렇게 세우지도 못했는데 일부 그냥 윤심팔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강성 지지층에 그냥 엎혀가지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결집이고 이 결집은 어떤 경우든 지켜나가야 된다. 네. 그거는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내겠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지려면은 네. 결론은 최소한 뭐 좌파 진영은 제외하더라도 중도 무당층이라도 그래도 합리적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고 저 변화된 가운데 저런 후보들이 처절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네. 그렇게 돼야 그나마 국민의힘 이 후보들에게 눈길이라도 주는 건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그냥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층만 쳐다보고 그냥 이 경선판을 설계하고 또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사고가 벌써 났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예. 불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까 노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중도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가장 소구력이 있어 보이는 후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수도권과 중도층이 지금 뭡니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국민 유권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 중심의 이재명 대표나 국힘이 그냥 윤석열 대표 뭐 중심의 그런 어떤 뭐 이런 지금 현재 12.3 비상계엄 대처 방식에 그냥 있다 그러면 양쪽 다 그냥 양쪽 주장 듣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게 헌재 탄핵 심판 파면과 함께 국민 여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4월 2일 날 아까 조홍천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이 내줘서는 안 될 그런 선거였어요. 그런데 뭐 그냥 게임도 안 되게 그냥 져버렸어요. 민주당 그것도 민주당 후보에게. 네. 더 또 중요한 것은 충남의 아산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충남에서도 홍성 예천 다음으로 아산시는 정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그런 곳이에요. 네. 그곳에서도 그냥 우리 후보가 그냥 민주당 시장 후보에게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져버렸습니다. 네. 그럼 뭐가 이게 큰 사단이 났구나. 더군다나 부산교육감 정당 뭐 공천은 아니지만 부산교육감 같은 경우도 좌파 교육감 후보에게 그냥 뭐 전환기 씨하고 뭐 그냥 일부 교회 대행교회 목사님까지 다 동원하고 뭐 그런 그냥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강폭적인 했는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도 그냥 게임도 되지 않게 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의 이 결과는 뭡니까? 다 죽어가는 한 인간을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그 사람이 누군가? 응? 그게 상식이고 공정이며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이었는가? 저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탄핵 심판 파면 이후에 간주에서 사주로 복귀하는 과정까지 7일이 걸렸어요. 네. 그럼 그때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본인 뭐 국민들께서 부유한 그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을 걱정하고 예. 그리고 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기 대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야 예. 그래야 국민의힘 안에서도 자정 노력을 하면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 호위 세력들 정도는 몇몇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배지를 떼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근 호가 호위 세력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네. 대통령 잘못 모신 죄가 있다. 예.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말 변화된 이 당의 자정 노력을 읽히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 후보가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아직까지 우리 후보들 윤석열 이 전 대통령 여기 이미지에 갇혀가지고 후보들의 이미지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민주당의 독주를 갖다가 지금 제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국민 여론은 계속 이렇게 가면은 국힘 니네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행편없는 국민적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니까 배나해라는 정치적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변해야 된다. 예. 김성태 의원이 지금 오늘 조홍천 의원이 목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혼자서 분량을 좀 많이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뭐 말이 그건 나온 사실이에요. 예, 말이 나온 김에 민주당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경선룰을 확정을 했는데 기존의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국민 선거인단 모집해서 대선 후보들 좀 뽑는 과정에 참여시켰던 것 같은데 그 룰을 좀 바꿔가지고요.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상 국민의힘이랑 비슷한
룰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경선에 불참을 선언했고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룰에는 좀 반발하면서도 일단 참여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민주당 경선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 뭐 어차피 해고나 만한 건데 그래도 조금의 변수도 없나요? 허용하지 않겠다. 아, 이제 라고 하는 입장에서? 것이 예. 일반 국민 선거인단 또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뭐 대의원도 한 표, 이 국민 경선 제도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 중에 뭐 정광훈 목사 쪽, 그다음 신천지 예. 뭐 이런 쪽에서 아예 그냥 집단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으로 들어와서 역선택을 할 역선택을 것이다. 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거 하면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니 아예 그럴 여지가 없게 뭐 여론조사로 끝내겠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 역선택 방지 그 조항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역선택 진짜 뭐 부자 몸조심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미 경선에 나가겠다 하신 분이 지금 김경수 전 지사하고 오늘 아마 김동연 지사가 고민하다가 나가겠다 하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다 불출마. 예, 예. 경선 경선 불참. 참여 안 하겠다. 네. 라고 끝났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이 두 분이 고맙겠죠. 어쨌든 추대가 아니고 둘이라도 참여를 해줘서. 페이스메이커가 둘이나 되니까 네.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정해진 건데 계속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뭐 자중질환에 빠지고 외부 선수 데리고 오느니 마느니 그게 뭐 우리 해당 행인이 많으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통에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저 나오면서 내가 이긴 거다라고 얘기했는 거. 다 이기고 온 나 거다. 이긴 거다. 다 이기고 온 거다. 그게 뭐 정신승리는 맞긴 맞지만 그래도 그걸 선회한다면은 어쨌든 내가 개헌 안 했으면은 저 민주당의 입법 독주, 형식적 그 의회주의 저걸 국민들이 몰랐을 거 아니냐. 근데 뭐 수도 없이 악법을 독초해가지고 단독 처리하고 뭐 30배입니까? 어쨌든 뭐 30번의 뭐 탄핵. 예. 거기다가 뭐 사상 초유의 그 단독 예산 처리 뭐 이런 걸 국민들이 알게 됐지 않냐. 그게 난 승리했다. 이렇게 아마 난 선회를 하면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힘에서는 제가 보기엔 공격 포인트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우선 이재명 포비아를 극대화하는 거죠. 네. 아니 행정 권력 없이 입법 권력 가지고도 3년 내내 저렇게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다가 행정 권력까지 주면 그리고 사법 권력이 그걸 눈치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3권은 사실상 한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네. 당신의 운명과 나라의 앞날이 한 사람 앞에 걸려 있다. 근데 믿을만 하지 않다. 자꾸 말 바꾼다. 잔인하다. 그리고 뭐 범죄가 많잖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네. 기본으로 이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되지도 않는 싸움 가지고. 네. 여기는 어차피 민주당은 뭐 누가 봐도 뭐 밖에 나가도 54% 나오는데 집안에서는 80% 90%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큰 의미 없어요. 근데 이재명 포비아만으로 되냐? 아니죠. 플러스 알파. 네. 이재명과는 다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예. 그 세 분에 대해서. 예, 내가 권력 잡겠다. 네. 내가 뭐 최고 높은 자리 가겠다. 그건 권력 욕망이죠. 그렇지만은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역사에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다. 그 목적의식이 최근 대통령들이 한테는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의지에 충만한 건 좋은데 플러스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를 자기가 몇 년 동안 어느 쪽으로 어떤 항구로 이끌고 모시고 가서 아주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겠고 그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라는 것까지 저선장이 이상하다는 거 플러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저 선장은 정과 사범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게 이미 좀 안 먹힌다는 게 많이 드러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을 하는지 난 그러니까 이제-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 지금 얘기는 지금 8년 만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8년 만에 두 사람이 탄핵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이번에 탄핵은 앞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을 겪어도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변화와 또 아무런 그 아픔을 그런 반면교사 삼아서 그냥 새로운 어떤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당의 역할을 그냥 망각을 해버렸어요. 그냥 네. 윤석열 뭐 당시 후보라는 이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좀 세웠다고 해가지고 국민적 여론 지지 높았죠. 그러니까 손쉽게 그분을 갖다 우리 당 후보로 영입해서 일정 부분 성공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잘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력과 함께 집권 세력으로서 우리는 그 권력을 항유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교훈을 갖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교훈을 만들고 뼛속 깊이 이걸 아로새기면서 네. 아 이게 우리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또 집권당인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게 뒷받침도 하지만은 국정 운영이 독단과 또 전횡으로 불통의 그런 정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만 대통령이 고민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될 책임도 당에 있는 건데 그 네. 당의 목적 책임을 갖다 방기해 버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국면인데 이 탄핵을 갖다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네. 국민들에게 우리가 사죄를 하고 또 뼈를 깎는 우리 자신들의 성찰. 그러니까 업참마속도 지금 우리 내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자신들이 그럼 지난 윤석열 대통령 거의 뭐 3년 가까이 정치를 실종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집권 세력이 정치를 실종시킨 이런 아도란 행위를 우리는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이재명 대표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많잖아 알아요. 예. 문제는 이재명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죠.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재명은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왜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이재명을 갖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지만은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최소한 정말 뼈를 도려내는 그 고통과 살을 또 도려내는 아픔을 우리가 예.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예. 처절하게 변화한 가운데 네. 저는 이재명은 위험합니다. 뭐 도련을 뼈는 남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도려내고 뭐 계속 맨날 도로- 도련을 가죽을 언제 벗기고 도려냈어요? 막 이래서 안 도려냈어요. 말로는 맨날 도련낸다고. 아니, 네. 도려내지 않았어요. 아무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까 지금? 말로는. 여기서 좀 짧게 질문 추가로 더 드려보면 아직 후보들이 지금 내일까지 후보 등록하잖아요.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뭔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하고 실제로 후보가 누군가가 된다면 그 후보 탄생만으로도 좀 결별하는 효과가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전혀 좀 없을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비대위 체제에서 일정 부분 뭐 사실상 좀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를 시도를 했어야죠. 예? 그 작업을 못한 것이 그렇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기를 갖다가 포켓 정당 이미지를 갖다가 불식시키는 그런 단호하고 결기 있는 그런 쉽게 말하는 집권당의 비대위의 모습은 지금 안 보여준 겁니다. 네. 결론은 그 목숨 고스란히 그냥 앞으로 우리 당 후보들이 어떤 결기를 가지고 일정 부분 예. 자기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근데 그 이미지 각인이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면 헌재 심판이 잘못된 가운데 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빼저린 자성과 성찰의 입장과 함께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이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정말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의해서 특별한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국정농단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올고지 그냥 여론으로 받고 네. 헌재 심판까지도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도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본인도 엄청나게 할 말 많았겠지만 정말 말 한마디 하지 네. 못하고 그냥 옥중 생활을 몇 년이나 했습니다.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해안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5년 만에 지난 22년에 다시 우리들에게 국민이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이 방식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기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집권 세력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예. 반성. 아직도 우리에게 반성의 기회가 남아 있는지조차 의문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우리는 된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성찰의 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의 변화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누가 시켜야 되냐?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을 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시켜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설득은 안 될 것 그런 같고. 사람 한 예. 사람도 없잖아요. 설득 안 될 것 같고 그 관심 대통령이 몰입 애들이 예. 지금 전부 다 숨어버렸어요. 오늘 또 첫 그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다 혐의를 부인하고 뭐 헌재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또 반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뭐